필수 의료 문제 또는 의대 정원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은 무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의사 단체 전체의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일방적인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부의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정부가 계속 해외 사례를 얘기하고 OECD 평균 통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기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영국은 의료비가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 인구의 약 14%가 개인 민간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같은 겁니다.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 NHS가 2년 이상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거죠. 비응급 수술의 경우에는 2년간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도 좀 지금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 아버지는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고 환자는 혈액 투석과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데 날짜가 3월 4일에 모 대학병원에서 잡혀 있다. 근데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 투석도 하면서 담낭 절제술을 하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대략 대학병원이 주로 있고 대학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과 의사가 대학병원에 많이 가 있지 않아요. 대학병원에 가 있지 않는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뭐 밖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많이 고용하면 정식 교수를 많이 고용하면 지출이 많아져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많이 뽑아가지고 유지하다 보니까 전공의가 수술을 다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부족한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실용 신고 보고제를 더 강화한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실손보험이 탄생하고 뭐 비급여가 탄생하고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저수가 때문에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필수 의료 분야를 더욱 통제하겠다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마치 더 해줄 것처럼 하는 거죠. 안 주다가 배고프게 주다가 좀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지원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매년 14%만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6%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입은 80조 원 정도 됐고 그 중에 13.8%인 9조 5천억 원을 지원했어요. 근데 원래는 13조 2천억, 3천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뺄셈을 하면
3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3조 원의 국고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보면 2024년부터 28년까지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런 거죠. 원래는 15조를 주어야 되는데 일단 10조 원만 해놓고 알파라고 해서 이제 여건 봐가면서 더 줄까 말까를 생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해주는데 마치 무엇을 특별히 더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료 정책을 하는 의료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정부가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집중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가 의약분업인데요.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약분업 재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때 의사들이 입을 손실에 대비해서 일당 처방료를 주었습니다. 일당 처방료가 뭐냐 하면 의사가 하루 처방하면 100원을 주고 이틀 처방하면 120원을 주고 해서 당시에는 365일 처방을 하면 진찰료가 100원이었다면 처방료는 한 3만원, 4만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이 약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거죠. 의약분업 재평가도 제대로 안 해. 일당 처방료로 하루당 처방료도 일방적으로 삭제해.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부를 믿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외과계에서는 지금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아주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2018년도에 외과계의 몰락을 주 내용으로 한 토론회,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수술 절벽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28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23년에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의사들을 감시하자. 그러니까 외과계에서 수술을 할 의사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수술할 의사가 더 부족해지고 실력도 더 부족해지고 수술 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 개인이 어떤 정책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잘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담아놨는데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강제 수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책이 나오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외과계 의료기관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급여를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비급여 신고보고제를 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숨통을 조여버리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겠다면 그냥 의료기관을 강제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숨통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의 비급여입니다. 의사가 된 지 1년 된 의사와 30년 된 외과 의사가 하는 수술이 똑같고 강남이나 명동같이 그 건물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하는 의사나 지방에 있는 이 강남보다 좀 한 10분의 1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또 개원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비용을 받도록 지금 의료비 산정을 해놨는데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그 숨통을 열어주어야 되고 그게 합의 비급여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선택 진료비 같은 것이 부활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민간 의료기관,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도 의사의 경력을 인정을 해 주어야 훨씬 더 나은 합리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를 외과계 의사들, 또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는 극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뭐 할 수 있다면 외과계나 필수의료라고 하는 분야의 수가를 대폭 조정해 주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의료 전달 체계는 정부가 쉽게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문가 평가제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가 단체가 의사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뭐 처벌이나 아니면 제한이나 아니면 형사 고발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정부는 쉽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그런 정책 추진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문제가 덜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이 무상 의료를 하는 영국에서도 개인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무상 의료를 하는 영국에서도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고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민간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고 개인의 그 욕망입니다. 그것을 전부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 여러분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